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4년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초유의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인데, 정말 이 러시아군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그리고 황당한, 그리고 재밌는, 그렇지만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결말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락을 당했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우주군은 우주 기반 여객기 SBI 프로그램 본격화했다.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국 항모를 겨냥해 모의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우주군이 과거 냉전 때 추진되었다가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적 난관 때문에 포기했던 우주 기반 여객기 SBI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우주군이 우주 기반 여객기 시제품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주요 방산 기업들의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중심 타격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베리아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순항미사일 유도장치용 칩셋 생산 공장이 미상의 투사체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장 전체가 초토화된 것으로 보아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 측은 공장을 공격한 무기가 어떤 것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현용 주력 전차로 사용 중인 T-72M4CZ 전차 3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 A8 전차 인수가 임박함에 따른 조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전차가 러시아의 T-90M에 준하는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선박 추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 추진 함정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외부 전문가 연구 영역 형식으로 차세대 선박 추진 시스템 연구를 완료하고 핵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던 영국 해군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전단을 상대로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16 전투기가 영국 항모 전단에 접근해 YJ-1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모의 발사하고 이탈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영국 해군 관계자들은 이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스타워즈 했었죠. 그런 스타워즈 군비 레이스 이런 걸 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익을 담당했는데, 그 스타워즈 할 때는 기술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전이니까 기술이 제대로 안 되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기술이 안 되니까 비용이 당연히 급증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우주에 이제 위성 띄워놓고 거기에 이런 그 여격 탄을 장전을 했다가 적이 미사일 쏘면, 즉 소련이 미사일 쏘면 발사 화염 딱 보고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걸 우주에서 갖다 내리 꽂아가지고 격추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지 위성, 또 저궤도 위성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다가 이런 거 꽂아놓고 많이 띄우는 겁니다. 그 예상 궤도에다가. 그리고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하면 그 화염 따라가는 열추작 쫙 해가지고 내려 꽂아버리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고, 시제품 만들어 와봐 이렇게 제안 요청서를 발행을 했는데,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가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리스크 지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죠. 여기 이제 순항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칩셋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자, 동영상 보시면, 네, 지금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찍은 동영상인데, 네, 화염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이 3,000km 날아가는 드론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공장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면은 탄도 중량이 줄어들 텐데 멀리 날려 보내려고 하면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거리 자폭 드론을 보낸 건지 아니면은 현지의 협력자 또는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현지에서 사보타주를 한 건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부품이 안 그래도 서방에서 부품 차단됐는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부품마저도 이렇게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완전히 공장 그냥 끝난 겁니다. 다시 이 정도 공장 만들려면 뭐 1,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러시아의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봤고요. 네, 체코가 완전히 그냥 뭐 우파 대통령이 있죠. 지금 이제 육군 장군 출신인데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체코군으로서는 최신 전차입니다. T-72입니다. T-72, M4, CZ. 자기네들이 독자 개량해서 생산한 거예요. 2003년에서 2006년. 그러니까 뭐 20년 정도 된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1A1 정도 수준의 연식,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준경도 포수용 조준경, 전차장용 조준경, 네, 우리나라 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외형이. 그래서 조준경도 좋고 사격 통제 장비도 좋고 해서 기존의 T-72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명중 정밀도, 그리고 기동간 사격 능력, 주야간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사격 통제 장비가 워낙 우수해서. 그런데 이제 체코가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 A8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요거 밀어내기로 우크라이나 줄게 하고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거 받으면 뭐 따로 뭐 기종 전원 훈련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쓰면 되죠. T-72는 항상 몰던 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T-90M 러시아 최강 전차 T-90M보다 뭐 못지않다 이렇게 하며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핵 잠수함을 가지려는 모양입니다. 연구 용역을 했어요. 일본이 차세대 선박 추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까지는 또 국방력 근봉 강화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 이제 저명 인사들 해서 자문위원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이제 디젤 잠수함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핵 추진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추진해봐라 라는 공고를 했고, 그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박민성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 말은 핵 추진하겠다 그 말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오커스 레짐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원래는 자기네들이 핵 잠수함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할 일을 대중국 관련한 헌터킬러 이런 거 좀 대신 해주고 하기로 했는데 그 레짐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게. 또 지금 일본 새 총리가 된 그 여성 총리가 어마어마한 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게. 자, 이런 거고. 그리고 그 국방력 근본 강화 자문위원회 그 위원장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간사이 전력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일본 제국 해군 시절, 그 제국 해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잠수함 함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 사람은 또 간사이 전력 회장이라는 엄청난 재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야, 우리 핵잠수함 해 라고 권고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 네, 일본이 정말 이제 군사력 급증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가 이 동아시아로 와서 작전 뭐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 인도의 서쪽 해안에 지금 이제 접안을 했는데요. 인도의 비크란트 항공모함하고 듀얼 캐리어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이 남중국해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대만 해협에서 한 번, 그리고 남중국해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한 번 해서 두 번이나 중국의 J-16 전투기에 와서 딱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서 기술을 틀어서 가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그게 딱 YJ-12 공대함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쏘는 그 시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하고는 영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했다라고 인디펜던트가 보도를 했어요. 중국의 폐악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멈춰질까요? 자, 중요한 소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웃기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고성능 중거리 방공 시스템 부크가 역대급 망신을 당했습니다. 소형 드론도 아닌 거대한 바바야가 드론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허용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농락당한 러시아군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바바야가 드론이 러시아 후방 지역에 침투해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부크 M2를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여러 발의 박격 포탄을 탑재한 폭격 드론 일명 바바야가였는데요. 이 드론은 전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러시아군 부크 M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 차량인 2A316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부크 M2는 2007년부터 생산된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발사 차량 한 대에 미사일 4발과 사격 통제 레이더가 함께 실려있는 모델인데요. 이 시스템은 9S36 C-band 레이더로 100km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해 50km 거리부터 4발의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부크 M2 시스템은 드론이 접근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미사일 발사대 위에 우크라이나 바바야가 드론을 얹은 채 15km를 주행해 주둔지에 도착했는데요. 이 모든 장면은 드론 카메라에 촬영돼 우크라이나군에 전송되었습니다. 주둔지에서 미사일 위에 드론이 얹어진 것을 발견한 러시아 병사들은 사진을 찍거나 나뭇가지 막대기로 드론을 찔러보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영상 촬영을 마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작동시키자 러시아군은 혼비백산에 도망갔습니다. 해당 미사일 발사 차량과 주둔지는 이 폭격 드론에 의해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우크라이나 드론은 무사히 복귀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들 도대체 다들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고 세계 랭킹 2위 군사력이라는 군대의 군기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가 뭡니까? 야, 콩 갈아서 콩국 해먹자라고 해서 맷돌에다 콩을 딱 넣었는데 돌리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죠. 어처구니 없네. 어떡하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부크 M2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더 있죠. 이게 이제 100km 탐지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50km 날아가는 미사일 4발 얹은 2007년도부터 생산되었으니까 최신형 방공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중거리 야전 방공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이제 날아가는 것을 우크라이나 폭격 드론 바바야가죠. 박격 포탄 주렁주렁 달고 폭격하는 그 바바야 드론이 후방에 침투했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건데요. 자, 일단 발견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폭탄을 떨굴까? 아니야. 쟤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 폭탄을 떨구지 말고 이렇게 앉아보자 해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1시간이나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km를 갔어요. 주둔지에 간 겁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처음에 모르다가 러시아군이죠. 처음 모르다가 저기 뭐 있네 해서 뭐야 하고는 와서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병사는 뭐 짝대기도 찔러보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프로펠러 확 돌리고 쫙 뜨니까 혼비박산해서 이렇게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고 유유히 돌아왔는데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1분 32초짜리 동영상. 네, 이렇게 지금 뭐 탁 얹어가지고 날아갑니다. 타고 갑니다. 1시간이나. 그래서 러시아군이 발견을 처음에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야 이제 발견을 하고는 네, 저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죠. 또 한 명 더 올라와 봅니다. 그 포탑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잡고 패대기를 쳐야지 그냥 또 내려가죠. 그리고는 나뭇가지 같은 짝대기로 툭툭 찔러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는 시동을 획 걸어버리니까 도망을 후다닥 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은 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박격포탄 장전되어 있던 걸로 이 부크 파괴하고 그리고 주둔지 몇 군데 파괴하고 유유히 돌아왔다.
라는 동화 속에나 나올 만화에도 이렇게 만화 설정을 이렇게 하면 욕먹을 그런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걸 뭐 소설이나 만화 이렇게 만들면 야 너무 현실성 없다 하고 독자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참 전쟁이 오래 가다 보니까 별 희한한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별 희한한 상황은 희한하게도 러시아 쪽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군기 기가 차죠. 군기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